수학은 한방. 안녕하세요. 한방수학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수학 5원 교과서 대단원 3단원의 수열 파트부터 쭉 강의를 이어가 볼 건데요. 수열 파트는 쉬운 2, 3점짜리 문제뿐만 아니고 준킬러 4점짜리, 킬러 4점짜리까지 그냥 문제 보고라고 할 수 있죠. 그런 파트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꼭 잘 배워 두셔야 됩니다. 그 수열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등차 수열부터 한번 강의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등차 수열은 6월 모의고사를 예로 들면 그렇게 어려운 번호대에 나오진 않았지만 하지만 등차 수열을 기본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어야 이번 6월달 15번 문제랑 비슷한 그런 수열 킬러 문제들을 다 풀 수 있어요. 객관식 15번 문제는 객관식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수열부터 개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의 정의는 자연수 중에 짝수를 한번 나열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하는 이런 수의 나열을 수열이라고 불러요. 수들의 나열입니다. 이런 수열을 이루고 있는 요 각 요소들을 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는 첫 번째 항, 얘는 두 번째 항, 얘는 세 번째 항, 쭉쭉쭉 가서 n번째 항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 n번째 항을 구하는 게 우리가 문제에서 주로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n번째 항을 어떻게 구하는지 수열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요.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수열의 일반항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구하냐면 우리가 문제에서 아래 예제를 같이 볼 건데 이렇게 수열의 일반항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n에다가 1, 2 쭉쭉쭉 차례대로 대입하게 되면 우리가 이 수열 A의 모든 항을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수열이 어떠한 수열인지 어떠한 규칙성을 갖고 있는지를 차근차근 파악해 보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우리가 고교 과정에서 다뤄지는 수열은 우선 규칙성이 있는 수열을 베이스로 해요. 주로 규칙성이 없는 수열은 좀 교과 과정에서 좀 제외가 됐고, 근데 문제는 수능에서 나오는 수열 문제는 규칙성을 찾는 게 정말 어려워요. 특히 고번호대로 킬러 문제 쪽으로 갈수록. 얘는 n에다가 1, 2 쭉쭉쭉 대입해서 규칙성 파악해보고 모든 수열들을 다 구해볼 수 있다. 모든 항들을 다 구해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제 1번 같이 한번 볼게요. 수열 AN의 1번 항이 AN equal 3n-1이래. 그 얘는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n에다가 1, 2 쭉쭉쭉 n까지 대입을 할 건데 이때 이 대입하는 숫자에다가 3을 곱해주고 이 대입하는 숫자에다가 3을 곱해주고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n에다가 2를 대입했다면 3을 곱해주고 또 1을 마찬가지로 빼주고 이런 식을 통해서 2, 5, 8, 11 쭉쭉쭉 이런 식으로 모든 항들을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기본은 수열은 우선 낯선 수열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수능 문제에서 특히 킬러 문제일수록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n에다가 1, 2 쭉쭉쭉 대입해 보면서 규칙성을 찾아내는 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수고를 덜고자 우리가 수열의 종류들을 특정해서 걔네들을 외우는 식으로 우리가 교과 과정에서 나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은 이게 같은 등자의 차이 차자예요. 그래서 앞항과 뒷항에 빼기를 했을 때 차이가 계속 똑같은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말을 조금 더 세련되게 A1, A2 쭉쭉쭉 AN-1, AN까지 이렇게 있다면 우리가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으로 갈 때 이 공차라는 요소를 더해줍니다. 이 차이가 공차예요. 이 공차는 디퍼런스에서 온 거겠죠. 영어는 생략. 디퍼런스에서 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D자라고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D씩 이렇게 쭉쭉쭉 더해주다가 마지막 이렇게 AN까지도 플러스 D를 해서 계속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항과
항의 차이가 d인 거를 등차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를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A2는 A1 더하기 D고 A3는 A2 더하기 D고 이런 식으로 쭉 가니까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D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되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모양을 봤을 때 얘를 우리가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거를 문제에서 안 나와 있어도 바로 파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이게 등차 수열의 정의였어요. 앞항과 뒷항의 차이가 똑같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등차 수열에서 일반항을 구해볼 거예요. 일반항이라는 거는 뭐냐면 모든 항들을 다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항을 일반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AN에서 우리가 A2는 A1은 그냥 뭐 A1이겠죠? A2는 A1 더하기 D 그 다음에 A3는 A2 더하기 D니까 A1 더하기 2D A4는 A3 더하기 D니까 얘는 A1 더하기 3D로 나타나지겠죠. 쭉쭉쭉 가가지고 AN은 AN-1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근데 얘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지금 A4 같은 경우에는 A1에다가 3D를 더했고 A3는 A1에다가 2D를 더했죠. 그러니까 요 AN은 A1에다가 N을 마이너스 1 해준 것만큼 공차를 더해주게 되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일반항은 A1 더하기 N-1D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돼요. 얘는 우리가 수능을 본다 마치 구구단처럼 나와야 되는 요소예요. 이렇게 등차수열 일반항까지 우리가 한번 구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한 일반항을 이용해서 예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예제 2번 가보시면 첫째 항이 3, 공차가 2인 수열 얘의 일반항을 구하시오. 자, 공차가 2고 첫째 항이 3이니까 AN은 위의 공식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3 더하기 n-1 곱하기 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얘는 간단하게 식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서 얘는 2n 플러스 1로 나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1번 문제 정답.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항들의 나열을 보고 공차가 몇인지, 초항이 몇인지를 구해주면 돼요. 자, 지금 여기서 첫 번째 항은 7이고 공차는 이렇게 더해주는 게 우리가 공차라고 했었으니까 지금 공차는 마이너스 3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위에 공식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초항 더하기 n-1 d 전개해주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3n 플러스 10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공식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초항과 공차를 알 때 일반항을 구하는 것은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지 않죠. 뭐 초항이랑 공차를 구하기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도 뭐 2점, 3점 문제뿐만 아니라 준킬러, 킬러까지 쭉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번 챕터는 실전적 적용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등차 수열의 항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앞서 등차 수열을 배울 때 일반항을 AN이라고 하면 AN은 A1 더하기 N-1D라고 배웠죠. 그죠? 대부분 학생들이 다 이 공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 문제에서 A1이 안 나오고 A3가 나온 거야. 그러면 A3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일반항을 구하고 싶어. 물론 지금 공차를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공차를 몇 번 더해야 n번째 항이 나올까를 고민해 볼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 규칙성을 파악해 보자면
얘는 지금 A1 더하기 2D이기 때문에 여기에 n-3D가 이렇게 오게 된다면 우리가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쵸?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A5야. A5는 D를 몇 번 더해야 나올 수 있을까요? 정답은 n-5번이에요. 쌤, 이거 어떻게 빨리 찾았어요? 규칙성을 봐야 돼요. 수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그런 쉬운 수열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구조에서도 지금 여기서 n이 되려면 1이랑 n-1을 더하면 n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3에다가 n-3을 더했을 때 n이 나오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A5를 기준으로 구하고 싶을 때는 공차를 n-5번 더해줘서 n이 나오게끔 구해주시면 됩니다.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이 관점이 모여서 우리가 수열 문제, 킬러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얘를 요약을 하자면 A에는 K번째 항이 있을 때 얘 공차 몇 번 구해?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냥 단적으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8을 구하고 싶어. 근데 우리가 A3을 알아. 그러면 D가 몇 D가 필요할까요? 정답은 5D겠죠. 그래야 3이랑 여기 3이랑 5가 더해져서 8이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 굳이 막 여기 다시 뭐 A1을 구해서 AN을 세워서 N에다가 8을 대입해서 A8을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A3를 이용해서 바로 공차 5번 더해가지고 A8이 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간다면 우리가 수열이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실전적 적용 풀이와 일반적인 풀이를 속도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일반적인 풀이는 첫째 항을 뭐 A라고 두고 공차를 D라고 둔 다음에 여기서 A4는 A 더하기 3D니까 이게 15 이렇게 한번 써주게 되고 A11의 경우에는 A 더하기 10D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두 식을 연립하게 되면 아래에서 위식을 빼면 7D가 얼마가 나오죠? 42가 나오겠죠? 42가 나오니까 D는 6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6을 다시 A 플러스 3D는 15에다가 대입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A는 마이너스 3이 나와요. 자, 그럼 이렇게 초항과 공차를 구했으니까 우리가 AN을 만들 수 있습니다. A1 더하기 n-1D에다가 대입을 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 더하기 n-1의 D 곱하기 6으로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6n 마이너스 9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방법의 풀이입니다. 근데 저희가 방금 실전적 적용 풀이를 한번 적용을 시켜보자면 자,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A4는 지금 15인데 A11이 57인 상황이니까 A4에다가 7D를 더하게 되면 A11이 나온다. 사실 이거는 머릿속으로 세워지죠.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바로 숫자로 쓰면서가 가능한 거죠. 15에다가 7D를 더하게 되면 57이 나온다고? 어머나, 그럼 7D가 40이니까 D가 6이 나오겠네? 어머, AN을 구할 때 A4에다가 n-4D를 더해주면 돼. 그러니까 AN은 15에다가 n-4D 따라서 얘는 6n 마이너스 24로 나오니까 빼기 9가 되겠습니다. 정말 간단해지죠. 굳이 여기서 초항을 일부러 안 구하고 이렇게 식을 안 세워도 된다라는 말이에요. A4를 이용해서 바로 그냥 일반항을 구해버려도 되고 그리고 이 공차를 구하는 과정 이 과정도 생략이 되니까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 둡시다. 실전적인 풀이. 자, 두 번째는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1차식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아예 딱 박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까 전에 배운 식을 다시 한번 써봅시다. 얘를 정리하게 된다면 n에 관한 1차식이 나오게 돼요. dn 더하기 a1 마이너스 d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니까 얘는 n에 관한 1차식이구나. 그리고 이 n의 개수는 지금 공차가 되면 알 수 있죠. 이것까지 확실하게 암기하고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1차식이고 그 n의 개수는 공차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일단 공차가 3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3n 이렇게 적어놓는 거야. 근데 뒤를 모르니까 그냥 뭐 k 이런 식으로 둡시다. 이때 첫째 항이 마이너스 2라고 그랬으니까 n에다가 1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는 3 플러스 k니까 따라서 k는 마이너스 5가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an은 3n 마이너스 5로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번외로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세 번째 항이 4라고 주어지고 공차가 3이라고 주어진 수열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이거의 일반항을 구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대부분 다 이렇게 구해. 여기서 세 번째 항 알고 공차 3인 거 아니까 A3은 A1 더하기 2D 이런 식으로 해서 4는 A1 더하기 6 따라서 A1은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하고 AN은 마이너스 2 더하기 n-1의 D 정리하면 3n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구하게 돼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데 저는 오히려 비추죠. 그냥 이렇게 알고 있으면 사실 바로 3n 이런 식으로 방금처럼 써도 되고 아까 배운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우리 첫 번째 실전적 풀이 한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으니까 얘는 세 번째 항에다가 n-3d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얘는 4 더하기 3의 n-3이니까 마찬가지로 3n-5가 나옴을 알 수 있어요. 지금 풀이 과정을 3개 보여드린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위에서 배운 실전적 적용풀이 항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초항을 안 구하고 간단하게 구했던 풀이가 이 마지막에 풀어줬던 거 이게 1번 풀이를 적용시킨 거고 제가 방금 가르쳐드린 2번 풀이는 n에 관한 1차식이고 n의 개수가 공차인 걸 통해서 바로 3n 플러스 모식이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운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항 나와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두 가지 풀이가 다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유동적으로 쓰면서 상황 따라 쓰면서 더 유연해질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네 번째는 등차 중앙입니다. 등차 중앙은 우리가 이런 식이에요. 자, A, B, C 이런 식으로 항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다면 지금 A에다가 D를 더하면 B가 되고 B에다가 D를 더하면 C가 되는 거죠. 이거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이겁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D는 B-A고 그러니까 여기서 변형시키면 D는 B-A고 여기는 D는 C-B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변형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B-A가 C-B가 성립하기 때문에 다 이항시켜주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따라서 B가 2분의 A 플러스 C가 나오게 됩니다. 즉 등차 수열에서는 이웃한 이렇게 세 항을 봤을 때 가운데 놈이 이 두 놈의 평균이라는 소리겠죠. 평균 외워둡시다. 등차 중앙은 굉장히 유연하게 많이 쓰여요. 평균. 자, 암기하시고 우리가 예제 5, 6번 보도록 할게요. 예제 5번 세수 3A, 9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A는 3과 9의 등차 중앙이겠죠. 즉 평균이니까 6으로 바로 암산이 됩니다. 굳이 이거를 3에서 2D를 더해서 9가 되니까 따라서 ED가 6이므로 D는 3, 따라서 A는 3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바로 평균을 구해서 빠르게 풀어주면 된다라는 말인 거죠. 오케이. 자, 이제 6번 문제는 내수입니다. 내수 x 22, y 10이 주어진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x, y의 값을 구하라. 자, 두 가지 풀이로 안내를 해드릴 건데 첫 번째 풀이는 등차 중앙을 이용한 풀이에요. 천천히 봐볼게요. 자, 이웃한 세 항씩 보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보고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파란색 보자면 가운데 놈이 두 개의 양 사이드의 평균이니까 x 플러스 y 2로 나눈 게 22겠죠. 따라서 x 플러스 y는 44. 이런 식의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y는 양 사이드의 평균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16이 나오게 돼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y가 16이니까 x는 28로 마무리를 지어주면 되겠습니다. 44 빼기 16이니까 x는 28, y는 16 이런 식으로 등차 중앙을 이용해도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풀이는 그냥 등차 중앙 나 몰라 나 그런 거 안 쓸 거야. 그냥 등차 수열 정의로 간다. 자, 내수가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우리가 지금 22에서 10까지는 공차를 두 번 더해줘야 됨을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22에다가 ED를 더하게 되면 10이니까 ED의 경우 마이너스 12 따라서 공차가 마이너스 6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6이니까 X에서 22 갈 때도 D만큼 더해준 거니까 지금 X에서 마이너스 6을 해줘야 22가 되는 거니까 X는 28이 나오게 되겠고 그렇다면 여기서 22에서 또 D만큼 가야 Y가 나오게 되니까 이번에는 22에서 6을 빼주게 되면 Y 값이 16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실 두 번째 풀이는 암산이 가능해요. 근데 위에 풀이는 암산은 조금 힘들 수 있어. 왜냐면 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풉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내수가 나와 있을 때는 굳이 등차수를 안 쓰고 이렇게 공차를 구해서 가는 편이에요. 제 체감상 조금 더 빠르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등차 중앙이라는 요소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y를 바로 암산으로 구해버린 다음에 저는 공차를 빨리 찾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 22에서 2d를 더해서 10이다라고 안 하고 여기서 등차 중앙으로 20이랑 10 평균 32니까 16이겠죠. 그럼 여기 공차가 마이너스 6인 걸 알 수 있으니까 이번에 역으로 간다면 6씩 더해주게 되는 거니까 여기는 28 이런 식으로 암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로 암산이 되려면 등차 중앙이든 뭐 일반항을 이용한 풀이든 그냥 본인만의 체계가 있어야 돼요. 등차 수열을 본인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좀 체계화된 풀이들을 적용시켜 가면서 풀이 속도를 빨라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등차 수열 개념 마치고 다음 강의는 등차 수열 합공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